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스쿼드 분석 8번째입니다. 지난 시즌 8위에 올랐던 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두 차례나 감독을 바꾸는 홍역 속에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대구죠. 하지만 올겨울 이렇다 할 영입은 없이 주축들이 팀을 떠나면서 팬들의 걱정이 큰데요. 과연 대구의 올 시즌 스쿼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앤아웃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겨울은 브라질과 수비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나간 선수들을 보면 수비가 눈에 띕니다. 정태욱, 김우석, 박병현 센터백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윙백을 봤던 이태희와 안용우도 팀을 떠났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정치인이 군에 갔고요. 제카가 포항으로 이동을 했죠. 들어온 선수들 브라질의 키워드예요. 전성시대를 함께한 에드가가 복귀를 했고요. 세라토와 바셀로스가 영입이 됐습니다. 대구는 외국인 선수 5명을 모두 브라질로 채우게 됐죠. 아시아 쿼터는 기존의 케이타 선수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선수로는 신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수비수 김강산, 공격수 김영준이 가세한 게 전부인데요. 일단 숫자 측면에서는 조용한 겨울을 보낸 게 맞아 보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골키퍼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승훈 1번, 최영은 2번 체제가 그대로입니다. 이윤호와 이하균을 정리하고 연령별 대표를 했던 유망 골키퍼죠. 한태희가 가세를 하면서 3번 자리를 꿰찬 게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점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선방 능력 면에서 역시 오승훈이 올해도 넘버원을 지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헤더 득점도 할 수 있잖아요. 고라니 최영은이 뒤를 바칠 전망이고요. 대구는 지난 시즌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오승훈과 최영은이 번갈아 골문을 잘 지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센터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대로 대구의 3백은 올겨울 큰 변화를 택했습니다. 대구의 3백의 중요 축인 정태욱이 전북으로 떠났고요. 대구는 당초만 해도 나포세일 입장을 분명히 했었는데 전북의 계속된 구애에 결국 팔기로 했습니다. 데려올 때 가격이나 그간 공헌한 것을 감안하면 나갈 때 이적료를 생각하면 정말 엄청나게 이득인 셈이지만 저 정도 수비수로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분명 경기력 쪽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는데요. 여기에 백업으로 쏠쏠한 활약을 했던 김우석, 박병현이 각각 강원과 수원FC로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뎁스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내 선수 영입을 거의 하지 않았던 올겨울 대구지만 김강산을 이적료까지 주고 데려왔습니다. 김강산 K리그2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괜찮은 수비수예요. 신장이 다소 작기는 하지만 수비수가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대구는 타 팀들의 관심을 받던 김진혁을 지키면서 김강산, 홍정훈, 김진혁으로 이어지는 수비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조진우는 지난 시즌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3, 4번으로는 꽤 괜찮은 카드고요. 이원우는 22세 카드로 중용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더라고요. 일단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골격은 어느 정도 유지한 중앙 수비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윙백 유지훈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태희 안용우 선수 들어왔습니다. 윙백의 주전자원 그대로입니다. 저 백업들이 좀 빠져나가긴 했지만 왼쪽은 홍철 케이타, 오른쪽은 황재원 장성원이 그대로 자리를 합니다. 홍철의 에이징 커브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월드컵까지 다녀온 클래스는 여전하기 때문에 1, 2년은 정상급 활약을 펼칠 전망이고요. 케이타는 중앙과 왼쪽으로 오가는 괜찮은 백업이죠. 오른쪽은 지난 시즌 팬들의 위안이었죠. 신예 황재원과 부상에서 돌아온 장성원까지 대구의 가장 큰 미들맨이 될 전망입니다. 신인 유지훈이 백업으로 자리를 할 것 같고요. 대구의 좌우는 일단 여전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세라토가 가세를 했습니다. 정기형 왼발킥을 자랑하는 선수라는데 세징야, 페냐 등과 팀에서 함께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응면에서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지난 시즌 대구가 라마스를 보낸 후에 페냐가 이 자리에 들어갔는데 페냐는 성향상 사실 공미나 윙어에 가까운 선수라 후방에서 경기를 풀기에는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라토의 가세는 안정된 경기 운영 측면에서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파트너 역시 이진용이 유력하고요. 이진용의 왕성한 활동력은 세라토와 좋은 궁합을 이룰 것 같고요. 이진용이 아니라면 김희승, 때에 따라서는 황재현이 중앙으로 올 수도 있고 케이타가 또 중앙으로 올 수 있습니다. 페냐는 부상 때문에 초반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노예의 역할이 너무나 익숙해진 이용래까지 있기 때문에 대구의 중앙은 양과 질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브라질리언들과 젊은 피 조합이 역시 인상적입니다. 대구는 3톱과 2톱으로 오가기 때문에 사실 좀 분류가 좀 애매했어요. 전형적인 윙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공격형 미드필더와 공격수 좀 애매하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부문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고재현이 역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활약할 것 같고요. 오우성도 이 자리에 쓰임새가 있을 것 같고 3-5-2를 쓰게 될 경우 세징야나 페냐가 공미 자리에 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격수 세징야, 에드가, 이그노, 바셀로스, 김영준, 서도엽 이 선수들이 포진을 했는데요. 변화가 많습니다. 제카와 정치인이 빠졌고요. 대신 에드가, 바셀로스, 김영준이 들어왔습니다. 에드가의 복귀 단연 눈에 띕니다. 대구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에드가가 큰 부상을 딛고 돌아왔는데 어느 정도 활약을 펼칠지 일단 나이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가 좀 크기는 한데요. 팀의 유일한 정통 스트라이커, 타깃형으로 볼 수 있는 9번 유형의 선수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에드가가 어느 정도 해줄지 대구 팬들 입장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새롭게 가세한 바셀로스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또 브라질 공격수를 대구가 잘 뽑기로 유명하잖아요. 갈수록 커리어도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구 팬들은 기대를 걸 것 같고요. 최전방과 측면을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근호는 올해도 쪼커고요. 김영준이 전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조금 얻을 것 같습니다. 공격진은 뭐니 해도 역시 세징야죠.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 갈수록 에이스 역할을 톡톡 해줬는데 사실 전반기에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에이징 커브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럴 나이도 됐습니다. 올해도 세징야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렇다면 대구는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2세 자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이진용, 김희승, 이원우, 박용희 선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구는 22세 걱정이 없는 팀입니다. 황재원, 이진용이라는 확실한 22세 자원을 보유했고요. 두 선수 모두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운용 측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희승도 22세 자원으로 지난 시즌 쏠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수비 쪽에 이원우도 올 시즌 대구 내에서 기대하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박용희까지 대구는 전체적으로 양과 질에서 우수한 22세 자원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빠져나간 선수가 제법 되기는 하지만 큰 누수는 없어 보이는 게 대구 스쿼드인 것 같아요. 일단 정태욱이 빠져나가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3백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브라질리언들이 어떻게 팀에 녹아들고 어떻게 리그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징야는 올해도 세징야일지, 에드가는 예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결국 대구의 키를 쥐게 될 전망입니다. 대구 스쿼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